봅시다. 그래, 범분수 처리하는 게 아직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벌써? 네. 네. 점심도 메뉴도 모르겠고 범분수도 모르겠고 유튜브 올라온다니까. 봅시다. 유리식. 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다항식이랑 무슨 식이랑? 분수식이랑. 다항식은 자 어쨌든 유리식의 정의는 무슨 식분의 무슨 식이었고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드러나는 분수꼴의 형태식들을 모조리 얘기했고, 그치? 얘는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자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수만 있을 때 상수가 있을 때 다항식이라 정리할 수 있었고, 얘는 분모가 상수가 아닌 변수를 포함하는 식일 때 분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수식을 정리하고 나면 이 유리식을 다루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범분수의 처리 예를 들어서 A분의 B분의 다시 C분의 D가 있다 치면 분모의 무슨 공배수를 곱하면서 최소 공배수 AC를 위아래로 곱하면서 식을 정리하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y제곱분의 x-y분의 1 플러스 x분의 1 다시 분자에는 y 세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와 같은 범수를 처리하고 싶으면 현재 분 모듈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y 3승 x. 그치, y 3승 x니까 그럼 위아래로 x, y의 전체 상수를 이렇게 곱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죠. 자 x, y 3승 곱하면 분모에 남는 식은 그치, x제곱 y 남고 다시 플러스 x, y 제곱 그리고 플러스 y 3승 남고 또 다시 곱하게 되면 얘는 x 3승 플러스 y 제곱, 이런 형태의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그치? 3승 이렇게 되었나요? 네. 마이너스 x y 제곱. 어디 여기 마이너스구나. 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자 그럼 얘는 또 다시 뭐로 묶이면서 y로 묶이면서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생기고, 원래 이거 보니까 위에 뜻이 무슨 분해하고 싶다? 인수분해하고 싶다. 이렇게 약분되면서 남는 식은 뭐분의? y분의 x 플러스 y다. 이런 처리들이 가능하다는 거. 응. 범분수에서 뭐가 어렵다는 거야? 몇 번이야? 마이너스 1분의 x 저쪽 보기 4번에 많은 범분수. 2번? 그 정신 한 번에 쓰시 약간 사라져. 아 민준이 머리 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무려 2 마이너스는 2 마이너스 머리를 보고 왜 그러냐, 머리가 왜 그렇게 머리가 머리지. 빨개진다 빨개진다. 야 엄청 입 빨개진다. 엄청 빨개요. 귀엽네. 자 봅시다. 얘는 지금 분수 안에 분수고 먼저 작은 단위의 분수부터 처리해야 된다, 그죠? 이건 그러면 아래 위로 뭐 곱하면서 x 플러스 1 곱하면서 자 분모에 남는 식은 그럼 2 마이너스에 자 2배 될 거니까 분배되면서 2x 플러스 2 남고요, 그죠? 날아가면서 무슨 1이 남는다? 마이너스 1. 분자에는 그대로 x 플러스 1 남으니까 자 주어진 식은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통분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통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이 분모에 생기고 자 그대로 2배 되면서 분자 생기니까 4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면서 자 분자에 남는 게 3x 플러스 1, 분모에 남는 게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얘기네. 끝? 네. 너 뭐 됐어? 네.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볼 내용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범분수를 다루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분분수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고3까지 계속해서 쓰게 될 식의 구조예요. 부분분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B분의 1이라는 분수식은 사실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입니다. 구조만 보는 거고 이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상태분의 1의 분수는 분명히 어쨌든 간에 어떤 A분의 어떤 분수랑 B분의 어떤 분수에 무슨 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통분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지금 동그라미랑 세모자리에 들어가는 식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 단위의 AB분의 1꼴의 분수는 두 개의 분수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개어지냐? 자 B-A분의 1은 다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쪼개집니다. 자, 실제로 그냥 얘를 무슨 분해보면? 통분해보면 좌변형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해봐. 뭐 분해? a, b 분해. 뭐 빼기 뭐가 생겨요? b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개수를 지금 분모에 보면 막 보내주면서 약분되게 만들어준 거야. 그 어쨌든 결론은 두 개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분모에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의 분수는 사실 분모가 A인 분수와 B인 분수의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수다. 그래서 그냥 무슨 분수라고 부르고 분분수라고 부르고 이것의 통분된 결과를 이제 하나의 분수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곱해진 형태의 분수는 앞으로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좀 쉽게 만들어야겠지? 자, A가 있고 B라는 다음 식이 있는데 B가 큰 거예요. B. 큰 거. 얘는 큰 식이고 얘는 어떤 식? 작은 식. 그래서 얘는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자, 큰 거에서 작은 것 빼서 억울하니까 작은 것분의 1에서 큰 것분의 1을 뺀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적용시키면 됩니다. 잘 봐봐.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하지.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면 자, 누가 더 큰 거지? X 플러스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지. 그럼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몇 분의 몇 생기고? 2분의 1 생기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 억울해서 반대로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그냥 이렇게 부분수로 쪼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무조건 1, 그 분자는 1로 맞춰야 돼. 1이 아닐 때는 이제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알수 없어. 컷? 네. 어려워? 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차피 얼마니까? 1. 그러니까 1분의 1은 생략해도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남는 식은 뭐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너는 이와 같은 식이네요.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큰 거 빼기 작은 거에도 여전히 얼마? 1. 그럼 그대로 1분의 1 생길 거고 작은 것분의 1 하면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뭐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x에서 그거보다 하나 큰 분수의 차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또다시 x 플러스에서 그거보다 분모 하나 큰 차이를 나타내니까 뭔가 두 식을 연쇄해서 더했을 때는 가운데 항이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지면서 소거되는 형태의 식의 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규칙성 있게 나올 수 있겠죠. 중딩 때 하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분수식을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을 직접 바로 계산하는 거 말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규칙성 찾자는 얘기고 요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니까 이제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얘는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소거되는 상태다. 그치? 자 쭉쭉쭉 간다 치면 마지막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에 x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그치? x 플러스 10분의 1 될 거니까 가운데 거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뭐분의 1이랑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되고 자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0분의 자 올라가서 곱하고 올라가서 곱해서 빠지면 남는 건 얼마? 10 이렇게 산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무슨 분수 느낌? 부분분수 느낌을 받아야 돼. 그치? 자 문자식 대신에 지금 숫자가 들어가도 부분분수 만들 수 있고 이것도 그럼 큰 것 빼기 작은 거 해봤자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얘는 작은 것분의 1 하면 몇 분의 몇?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가는 식이겠다. 그쵸? 그럼 99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 100분의 1까지 하면서 날라가면 뭐 빼기 뭐가 남는 점? 1 마이너스 100분의 1 되니까 100분의 얼마다? 99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야. 자, 얘가 띨빵에서 얘를 계산을 안 해준 게 아닙니다. 규칙을 정하라고 계산을 안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안 띨빵한 친구들은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을까? 여기 얼마 집어넣고 2, 여기 얼마 집어넣고 6, 그 다음 얼마 집어넣을까요?
12분의 1 이렇게 표현해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놓고 마지막에 몇천 몇 백을 적어놓죠. 9,900. 그럼 이거 보고 우리 보고 알아서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4로 분리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라는 얘기로도 표현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 자, 이런 형태가 일단 우리가 부분분수의 식의 변형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 이 부분분수의 식의 변형을 알아줘야 우리가 이런 유리식들의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구조는 두 분모에 곱해진 어떤 두 개의 식이 있으면 그들의 각각 분모를 가지는 분수 형태로 쪼개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큰 것 빼기 장분분의 1에다가 장분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에서. 되었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자. 저기 있는 분자의 상수하고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임의의 상수 뭐 2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얘를 몇 배 하면 되는 거니까 2배 하면 되니까 여기도 몇 배 하면서 그냥 2배 하면서 여기만 2를 적어주면 되는 거겠네.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 임의의 상수 K가 들어간다면 여기 B-A분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K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어떤 다항식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식이 곱해진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AB 곱한 것분에 C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분문수로 바꿀 때 뭐 빼기 뭐분에? D-A분에 누구로 쪼개고 C로 쪼개고 A분의 1 마이너스 뭐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요거 분의 1에다가 곱하기 뭐 한 상태니까 C 한 상태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분분수는 꼭 이렇게 2개짜리가 있는 걸까? 아니야. 그치.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3개짜리 정도는 하고 갑시다. 심화반이잖아. 자 그럼 x의 x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분의 1의 분분수를 쪼개고 싶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을 모조리 알려주겠습니다. 그럴 거면 일단 2개짜리부터 해야 되겠네. 이거부터 와보자. 분분수 이렇게 바로 쪼개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2분의 1도 얘도 분분수를 쪼개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나 만약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어쨌든 간에 얘도 어떤 x분의 무엇이기랑 x 플러스 2분의 무엇이기에 일단 이러한 분수식이 무슨 분된 결과다? 통분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쌤이 상수를 각각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랑 b라고 설정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a와 b를 정할 건데 어쨌든 이 등식은 등호관계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등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항등식은 우리가 다항식에서 하던 얘기인 거야. 그럼 분모에 이렇게 변수가 있는 식에서는 항등식을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통분해서 분자끼리의 비교만 하거나 분수식이 나오면 당연히 양변에 무슨 공배수를 곱한다? 최소 공배수를 곱할 수 있으니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좌변에 남는 값은 얼마? 1. 우변에 남는 값은 a에 뭐 더하기 2? x 플러스 2 더하기 b에 뭐까지? x까지 남는 이 식이 무슨 식으로 보는 게 맞아? 항등식으로 보는 게 맞아. 그럼 이제 미정계수법이 되니까 자 보세요. a 값을 정하고 싶으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일까?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항등식이라서.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서 1은 몇 a가 나오고 2a가 나오고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 2분의 1로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b를 정하려면 x에 무슨 2를 넣어야 될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서 또다시 1은 마이너스 몇 b? 2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2분의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개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a 자리에 2분의 1,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 묶어냈을 때? 2분의 1 묶어냈을 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어쨌든 네가 무슨 분수한 결과는 똑같아요? 분분수로 표현한 결과와 결과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알아보니? 네. 자, 그럼 요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3개짜리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분수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자 2x-3이라 돼 있고 자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a랑 자 x 플러스 2분의 b라는 결과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 등호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했을 때 상수의 a와 b 값을 결정을 해보세요. 잠깐만 노래 부르면 녹화되겠지? 잘해야지.
뭐 그냥 산수하는 영역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유리함수 가면 재미난 얘기들 조금씩 더 할게요. 근데 A랑 B는 같아야 되는 꼭 같진 않아요. 분자의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대칭구조가 아닐 수도 있죠.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5, B는 7. 7. 그치, 그냥 계산하면 되죠. 양변에 통분해주면 또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좌변에 남는 식은 뭐 x 봐봐. x 마이너스 3이 A에 x 플러스 1 더하기 B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한 번 집어넣고 얼마 한 번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는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7은 자 그대로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7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 완전 제곱식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고1 단원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분수 다루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차곡차곡 쌓아나가기로 합시다. 그럼 쌤이랑 3개짜리 한 거 한번 봐보자. 자, 그러면 이런 걸 보자는 거지. 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분의 그대로 1이라는 식도 분명히 얘의 몇 개짜리 분수로 다 쪼개지는 걸까? 3개짜리 분수로 다 쪼개질 수 있는 거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얘도 x분의 a 더하기 뭐분의 x 플러스 1분의 b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뭐로? c로 바꾸어서 변형해서 a, b, c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분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부분분수 하려고 하니까 현재 얘는 식이 몇 개짜리인 거다? 3개짜리인 거다. 그럼 2개만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아까 c가 곱해져 있어도 c는 따로 뺄 수가 있었던 거다.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기 x분의 1은 나중에 준다 치고 x분의 1 곱하기 그대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자, 요 부분분수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둘 다 다시 누구를 곱해주면서 x분의 1을 곱해주면서 또다시 한번 부분분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쭉 적으면서 얘기해봅시다. 그럼 x분의 1은 밖에 빠져있는 상태고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서 먼저 부분분수 바꿔주면 얘는 뭐분의 뭐 생길 거니까 1분의 1 생길 거니까 그대로 부분분수 지금 뭐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또다시 여기에 무슨 분의 1이 분배되면서 x분의 1이 분배되면서 그럼 x 더하기 1분의 1이고 다시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다시 한번 무슨 분수 처리를 한다? 부분분수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조금 기분 나쁜 게 여기서 분모의 차이는 1인데 여기서 분모의 차이는 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동료함 계산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빼줄 때 보통 어떤 걸 빼주냐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얘를 빼고 나서 나중에 각각에 곱하면 차이가 얼마로 유지될 거니까 1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운데 거 빼면서 바꾸어 줍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모조리 다 써봅니다. 첫 번째 A, B, C 구하는 것부터 해보면 최소 공배수 다 곱해버리면 좌변은 얼마? 1은 자 우변에서 A에 x 플러스 1 그쵸 x 플러스 1 더하기 B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C에 x 플러스 1 아니고 x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무슨 식 배웠어요? 나도 사실 모르겠구나. 항등식 배운 거다, 그치? 자, A 정하려면 얼마 집어넣으면 되고? 0 집어넣으면 되고. A에 그럼 0 집어넣으면 돼. 우와! 0 넣으면 쩍쩍 몇 A가? 2가 1이니까 A는 몇 분의 1이면? 2분의 1 이렇게 정해지고요. 자, B를 정하기 위해서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서 찹찹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무슨 C는? 마이너스 2C는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 마지막 지금 C를 정하기 위해서는 X에 또 뭐야? 잘못 나왔네. 자, B를 정하기 위해서 X에 무슨 1 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촥촥 없어지면서 마일 넣고 마일 넣으면서 그대로 마이너스 B가 1이 되니까 B는 무슨 1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처리는 가능하고 자, 부분분수로도 바꿔봅시다. 가운데 거 먼저 빼내고 나면 우린 x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부분분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그렇지. 2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x분의 1을 이렇게 각각에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집어넣어 준다 치면 2분의 1은 그대로 밖에 있을 거고, 너네 둘이 부분수 바로 합시다. 큰 것이 작은 때는 어차피 그치 1이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겠다. 그쵸? 요렇게도 간다 쳤을 때 큰 것 빼기 작은 거면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있고 작은 것분의 1 먼저 적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둘은 똑같은 개수니까 분자가 몇 배 되면서 2배 되면서 2가 될 건데 앞에 몇 분의 몇 있으니까 2분의 1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에 x 있는 것의 개수는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정해진 거고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는 것의 개수는 자 그대로 마이너스까지 처리하면 무슨 일이 된 거고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다시 너의 분수는 자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개수가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뭐야? 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어? 아 여기 마이너스 2c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2c죠. 플러스 2분의 1이 맞죠. 이렇게 됐나요? 컷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렇게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곱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분수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자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아마 3개짜리는 잘 없을 겁니다. 3개짜리 있나? 지금 동분수가 어디에 나오냐면 373쪽으로 와보세요. 거기에 3번 박스에 있어요. 3번 박스에 바로 2번에 부분수의 변형 또는 뭐 부분수의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놓읍시다. A랑 B에 대해서 그냥 그 식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상 B를 큰 거, A를 작은 거라고 하면 큰 것 빼기 작은 것 분의 작은 것 분의 마이너스 큰 것 분의 이렇게 그냥 이 글자만 쭉쭉쭉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자하고 1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변에 C를 곱한 구조도 우리가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근데 문자 다르면 어떻게? 문자 다르면 어떤 문자 다르면?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태? 크게. 아 크게 비교할 수 없는 상태? 아 여기 이제 식의 문제가 다를 때는 그런 건 거의 안 나와. 나오긴 한데. 한 번도 본 적 없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굳이 부분수로 쪼개어서 규칙성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영역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저번에 가방 2개 기억 안 나서 응? 찍고 싶으면 찍으면 되죠. 지금 내가 치료 어떻게 돼? 점심 메뉴 너 움직이지 마. 점심 메뉴 아니 진짜 점심 뭐 먹지? 오늘 민지쌤 안 오시나요? 쌤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 바쁘니까. 왜 쌤이 바쁘니까. 아니 민지 쌤이 시우이 좀더 바쁠 것 같아. 우리하지 않나 그랬어. 내가 바빠도 얼마나 바쁘다고. 자, 그럼 봅시다. 이 유리식은 결국 분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리라고 부르는 대상이죠. 4에 대한 3의 비율이라고 초등학교 때 불렀습니다. 근데 비율이랑 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면 4에 대한 3의 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대 4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비랑 비율은 그치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어떤 거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이 유리식이 등장함에 따라서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게 비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 간다 치면 예를 들어 A 대 B가 자 C 대 D라고 돼 있으면 이 A와 B의 비율과 C와 D의 비율이 똑같다는 의미로서 또는 B가 똑같다는 의미로서
분명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등식으로 변형을 했었다. 그쵸? 어떻게 변형했죠? 내항의 곱인 BC는 외항의 곱인 뭐다? AD다. 증명해보세요. 관계다라는 거. 그쵸? 여기 있는 전항과 후항의 비가 그대로 다시 전항과 후항의 비랑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쟤를 보고 쌤, B분의 A는요 뭐분의 뭐가 된다? B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 곱해서 같은 데니까 BC는 AD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죠. 전항끼리의 B와 후항끼리의 B도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되니까 뭐분의 뭐가? C분의 A가 뭐분의 뭐다? D분의 B다. 이렇게 두 개 똑같다 그래서 무슨 C가? BC가 AD가 된다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항을 B에 대한 항을 세 개로 늘릴 겁니다. 즉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라고 두게 된다 치면 자 1번 구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얘는 그럼 B분의 A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세 개짜리니까 C분의 B분의 A인가? 이상하다 그치? 그럼 이 세 개짜리 비례식을 박을 때는 몇 개씩 뜯어서 가르거나 두 개씩 뜯어서 가르거나 근데 두 개씩 뜯어서 가르는 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유리식을 만드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비례식을 유리식을 만든다 치면 뭐분의 뭐랑 D분의 A랑 뭐분의 뭐랑 E분의 B랑 그 다음에 뭐분의 뭐랑 F분의 C가 똑같다는 개념으로 작성해주는 게 맞고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D분의 A가 그대로 E분의 B다 그리고 F분의 C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이때까지 이 세 개의 B가 예를 들어서 2대 3대 5다 이렇게 나오면 A는 몇 K로 잡았어? 2K, B는 몇 K? 3K, C는 몇 K? 5K. 모든 항이 임의의 자연수를 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임의의 실수를 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 곱하는 숫자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0. 그렇지, 0 빼고 다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 K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였었냐면 이 D분의 A랑 E분의 B랑 C분의 F가 F분의 C가 일정한 비율의 상수를 갖는다 쳐서 여기 있는 K라는 값을 설정해주면 얘가 비례상수라는 대상입니다. 그럼 지금 D가 넘어가면서 A는 무슨 K? D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는 무슨 K가 되는 거고 EK가 되는 거고 C는 무슨 K가 되기 때문에 FK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세 개의 모양을 2K, 3K, 2K, 아니 3K 뭐야 이거? 내가 뭐라고 적은 거야? 2K, 3K, 5K라고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고 이 K라는 값은 앞으로 무슨 상수라고 부르겠다? 비례상수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비례식과 유리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이와 같은 비례식의 해석이 나오면 비례상수 잡는 것까지 모조리 이해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거 세 개짜리 잘 정리를 하시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어떤 세 가지의 값이 또는 여러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임의의 상수 K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식다루는 얘기라서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게 없어요. 쭉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개념만 더 배우고 나서 유리함수로 넘어갑시다. 식계산 조금 하고. 다 됐어? 그 다음에 가비의 비라는 게 있어요. 가비의 비. 가비. 뭐 사람 이름 같다 그렇죠? 가비가 뭔데? 사람 이름. 아, 그렇지. 그 뭐야? 정무성 회기 난 그 있잖아. 오늘 자식만 누구야? 문가비. 지금 문계로 올리시죠. 그래야겠다.
큰일 났네. 아유, 아무 말도 없었죠? 자, 그냥 그 사람 말고 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큰일 났어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 이름 아니고 얘는 가비엘이에요. 가비. 비는 방금 우리가 봤던 거잖아. 네. 가는 더할 가짜예요. 비끼리 뭐 할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리니까 무슨 리냐면 원리예요. 그치? 이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를 나타낼 때. 비끼리 더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재밌는 걸 좀 보여주면 2분의 1이랑 4분의 1은 분명히 같은 비율이다. 그쵸? 네. 근데 여기 분모끼리 더하면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도 어떤 비율이 되지? 2분의 1. 2분의 1 같은 비율이 되는 무슨 일이고? 자, 그럼 3개짜리가 나와도 2 더하기 4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어떤 비율이 될까요? 같은 비율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 유리식에서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 분모끼리의 합인데 누구끼리의 합이? 분자끼리의 합이 항상 어떤 비율을 나타낸다? 일정한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비엘이다? 가비엘이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잖아. 그럼 얘를 일반화해서 증명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한테 만약에 A분의 C랑 그대로 B분의 D가 있었다고 쳐보죠. 그럼 얘가 누구분의 누구랑?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랑 같은지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증명했을 때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 A와 B는 각각은 당연히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정의할 때 애초에 분수로 정의했으니까. 그런데 A랑 B를 더한 값은 0이 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와 같은 비율 상황에서 A 더하기 분의 C 더하기 D의 비율이 궁금하니까 얘를 비례상수 누구라고 잡아주면 K. K라고 잡아주면 C는 무슨 K가 되고요? AK가 되고 D는 무슨 K가 되니까? BK가 되니까 그대로 여기 분자식에다가 C 더하기 D 자리에 AK, BK 넣으면 누구로 묶이면서? K로 묶이면서 A 더하기 B가 남고 분모에도 또다시 뭐가 남는다? A 플러스 B가 남는다. 단 이렇게 지금 분수 표현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 A 더하기 B가 0일 때 아닐 때 0이 아닐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 합이 0이 아닐 때는 얘가 무슨 분 되면서 약분되면서 일반화돼서 K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또한 어떤 비율이 된다? 같은 비율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즉 분모의 합이 얼마가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는 무슨 뒤에 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가비의 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게 2개짜리든 몇 개짜리든 3개짜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아놓고 그대로 증명하는 거 거기에 잘 적어놓으시고 이 외에 쓸데없는 것들이 거기 막 외우라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다 버리시면 됩니다. 375쪽입니다. 375쪽에 지금 비례식 안에 가로 2번에 1번 박스 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무슨 상수 설정하는 내용이 있었고 비례 상수 설정하는 내용 그대로 있었고 이제 비례식에 뭐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가로 1번에 내용이 있다 그치?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꼭 붙이세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디? 2번 박스 안에 가로 1번 2번 박스 안에. 그냥 2번. 읽고 이해하는 거지 얘를 굳이 암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 2번이 이제 뭡니까? 가비의 D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2개짜리 증명은 정리를 해줄 테니 3개짜리는 이제 스스로 하시면 되고. 자, 가비의 D가 적용되려면 어쨌든 분모끼리 하면 결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 뭡니까? 배운 적 없어요. 쉬는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디 계산 좀 하고 가세요. 아직 다 못 적었어요. 트롤이 진짜 사진 찍으시고 진짜 트롤이네. 네.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 간단히 나오는 거 계산 좀 합시다. 이거 계산 문제 싹 풀고 나면 시간이 좀 모자라겠네. 가비엘에 대한 것만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가죠.
어렵진 않게 이렇게 가보자. 자, ABC의 합이 0인 상태일 때 먼저 우리한테 AB분의 C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C분의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다시 CA분의 B제곱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래요. 냥냥 쩝쩝 열심히 그냥 뭐 하면 된다? 노가다.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일단 분수식이니까 무슨 분하고 싶고요? 동분. 통분하고 싶고 그럼 뭐 분해? ABC. ABC분해 그럼 뭐 3승? C 3승 더하기 C 더하기 그럼 짝짓기를 모아주는 게 낫겠다 그치? 뭐 3승 뭐 3승 뭐 3승? A A 3승. 3승 B 3승 C 3승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어차피 얼마니까? 0이고 이거 분명히 마이너스 몇 ABC 있으면 3ABC 있으면 무슨 분해 되는 대상인데? 인수분해 되는데 그 앞에 하나의 1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처리하면 된다 그치? 0 처리하면 이 3승은 넘어가면서 몇 ABC랑 같아서 3ABC랑 같아서 결론으로 남는 식은 ABC분의 몇 ABC다? 3ABC다. 답은 얼마? 3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컷? 어려운 거 있나? 아니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봅시다. 자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z랑 z 더하기 x에 자 이 b가 5대 6대 7이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우리한테 x, y, z의 합의 제곱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계산하래. 자 이 또한 이 비례식 나오자마자 무슨 상수 설정하면 비례상수 설정하면 여기 있는 변수는 몇 가지로 통일할 수 있다. 한 가지 비례상수 k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럼 x 더하기 y는 몇 k고? 오케이. 자 y 더하기 z는 몇 k고? 6k. 자 z 더하기 x는 7k가 되고 자 순환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니까 통째로 무슨 셈하면서? 덧셈하면서 2배의 x, y, z의 합은 으아 18k 음자 쪼개면 몇 k가 되고 6k가 되면 정리해 봅시다. x 더하기 y가 5k니까 z는 몇 k예요? 4k가 되겠죠. z가 4k면 y는 몇 k? 2k. z가 4k면 다시 x는 몇 k? 3k. 그럼 x에 3k, y에 몇 k? 2k. z에 몇 k 넣으면서 4k 넣으면서 계산을 해주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산수가 빨리 해봅시다. 3 더하기 2 더하기 4 어차피 제곱하면 k제곱은 다 어떻게 될 거니까? 날라갈 거니까 9의 제곱이니까 81. 자 분자에는 제곱 더한 거니까 9, 4, 16도에서 얼마 된다? 29.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고 아직 가비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우리한테 x분의 y 플러스 z가 y분의 다시 z 플러스 x가 z분의 x 더하기 y가 자 일정한 길이로 어떤 k 값을 나타내고 있을 때 가능한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랬어요. 이거는 풀어 봅시다 직접. 자 일단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풀이로 간다 치면 저기 비례상수 k를 정하는 내용이니까 얘랑 해석이 비슷하게 들어가야겠다 그죠? 자 그러면 y 더하기 z는 무슨 k가 되고 kx가 되고 xk가 되고 다시 z 더하기 x는 yk가 되고요. 다시 x 더하기 y는 zk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통째로 더해서 양변의 식을 비교하면 좌변은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며 후변 그대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뭐가 되는 거? k가 되는 거. 이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k가 그냥 얼마다라고만 2라고만 해석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돼. 얘는 방정식 입장이고 약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넘어가서 무슨 분해하는 게 맞고? 인수분해하는 게 맞고 그럼 네가 후변으로 넘어온다 쳤을 때 공통인수 뭐로 묶이면서 그치 x, y, z의 합으로 묶이면서 얘는 k-2가 0 된다는 거니까 해석은 두 가지가 돼야 되죠. x, y, z의 합이 얼마인 사항이랑 0인 사항이랑 k가 얼마인 사항으로 2인 사항으로 그럼 k가 2인 거는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까 x, y, z의 합이 얼마인 거? 0인 거. 그러니까 가비에 비할 때 우리가 분모가 0이 아닌 것만 다루었는데 0인 것도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아보나? 네. 그럼 얘 합이 0이라고 하면 뭐야? 여기 y 더하기 z는 우리가 하던 일이죠. 무슨 x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y고 얘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서 k로 가능한 값은 무슨 일도 있다? 마이너스 1도 있다. 그래서 답은 몇 가지? 두 가지로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가비에리를 떠올릴 수 있으면 분모끼리의 합은 뭐가 되고 x, y, z의 합이 되고 분자끼리 합하면 그거 몇 개씩 생기니까? 두 개씩 생기니까 당연히 k는 2인 거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데 가비에리를 지배적으로 써서 문제를 꼭 풀 수 있는 형태들은 없어. 가비에리도 결국 무슨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증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례상수로 잡고 식분량만 잘한다 치면 우리가 굳이 가비에리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그 가비에리라는 특성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게 생겼잖아. 분자끼리 합이랑 분모끼리 합의 비율이 어떨 수밖에 없다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빨리빨리 푸시되 대신에 가비에리 할 때 주의할 점 뭐다? 분모의 합이 뭐인 상황은 따로 해석한다. 0인 상황은 반드시 따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비례상수 써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쉬고 다음 2교시 준비합시다. 고생했습니다.